저는 역시 실크 바늘로 할게요. 실크 바늘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요 바늘이에요. 요렇게 생긴 바늘이고 클로버 제품이에요. 제가 사용하는 바늘은 이 바늘인데 패치용 바늘은 따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보여드릴 거는 그냥 일자 바느질인데 요런 배색과 패턴이 나오는 바느질 방법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거는 여기 다트도 접혀있고 바느질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패턴을 조금 키우고 배색도 조금 바꿔봤어요. 그렇게 구성을 해서 일자 바느질하기 해서 이런 느낌이 나게끔 바느질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린 패턴은 간격이 1cm, 0.7에서 1cm 미싱으로 박은 거고요. 머신으로 하기에도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손바느질로 할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금 그걸 보여드리려고 새로 배색을 해서 패턴도 새로 구성을 했는데요. 사이즈를 조금 키웠어요. 초보자분들이 하기에 조금 더 편하도록. 그래서 뒤쪽에 재단이 다 되어져 있고요. 지금 1.5cm 간격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지금 순서는 이런 순서대로 바느질이 될 거고 배색이 그라데이션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순서대로 한 장씩 연결을 해줄게요. 바느질을 할 때는 포인트에서 포인트까지 스팀핀으로 먼저 고정을 고정을 한 뒤에 저는 여기 중간에 하나만 꽂을게요. 바늘은 패치용 바늘이 따로 나오는데 저는 역시 실크 바늘로 할게요. 실크 바늘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요 바늘이에요. 요렇게 생긴 바늘이고 클로버 제품이에요. 제가 사용하는 바늘은 이 바늘인데 패치용 바늘은 따로 나옵니다. 시작할 때 포인트 부분에서 0.5cm 정도 전에 시작을 하고요. 첫 담은 박음질로 해줍니다. 뒤부터는 그 이후에는 쭉 홈질로 진행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뒷선이 따라가는지 뒷선이 잘 따라가고 있다면 바늘 빼주시면 돼요. 마지막 한 땀은 박음질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끝나고 나면 첫 번째로 할 일은 시접을 정리하는 거예요. 시접은 패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통은 0.5에서 0.7cm 정도가 적당하고요. 이 패턴 같은 경우는 한쪽 방향으로 방향 구분선 없이 한쪽으로 시접을 넘겨줄 거예요. 이렇게 넘겨주고 요거 두 개 연결했으니까 다음 바느질 진행할게요. 역시 포인트 부분에서 0.5cm 나간 지점에서 첫 담은 박음질 해주고요. 이후는 진행 방향으로 홈질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진행하시면서 뒷선 따라가는지 확인하시고요. 지나간 자리에 스팀핀은 뽑아주시면 됩니다.
하나의 블럭은 5장으로 이루어지고 5장을 모두 연결하셨다면 앞서 진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접 정리하고 시접의 방향을 결정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나의 패턴이 준비가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진 블럭들을 제가 미리 다 연결을 해 놓은 상태예요. 먼저 진행을 했던 요 앞면의 포켓 같은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하나의 긴 줄을 연결한 뒤 전체로 연결을 해서 요 패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준비된 패턴들을 가지고 하나의 긴 블럭으로 연결을 해줄 건데요. 근데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이 나오도록 방향을 잡아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 가로, 세로의 배열 방식이 되도록 이렇게 먼저 놓아준 뒤에 순서대로 순서에 맞춰서 한 블럭씩 연결을 해줄게요. 위치를 먼저 앞면으로 확인을 한 뒤에 뒤쪽으로 넘겨서 앞면이 마주보도록 놓고 포인트에서 포인트까지 먼저 스친핀으로 고정을 해줄게요. 스친핀으로 고정하는 건 언제나 늘 동일한 방법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똑같은 방법으로 스친핀으로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고정한 뒤 바느질은 같은 방법으로 연결하시면 되는데요. 포인트 지점에서 0.5cm 밖으로 나와서 시접 부분을 바느질 해주면서 진행을 합니다. 첫 땀은 박음질로 바느질을 해주시고요. 이후 바느질은 진행 방향으로 홈질로 여러 땀 진행한 뒤 앞선과 뒷선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지금 영상에서 가리키는 곳은 시접 부분이에요. 시접이 모이는 부분은 두꺼워요. 두꺼운 부분은 홈질로 바느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홈질로 되시는 분들은 홈질로 진행하시면 되고, 홈질이 어려운 분들은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반박음질로 바느질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한 땀까지 모두 연결이 되고 나면 매듭 짚고 시접을 정리한 뒤에 시접의 방향을 결정해 주시면 돼요. 이후 방법은 모두 동일하니까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영상을 잘 확인하면서 바느질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응용해서 진행해 보세요. 자, 이렇게 준비된 블럭들을 하나의 긴 블럭으로 연결을 해주었어요. 나머지 장수들도 필요한 양만큼 연결을 한 뒤에 이렇게 준비가 되면 하나씩 간격을 맞춰서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줄씩 준비를 해줍니다. 그 뒤에 이 부분들을 이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이 보이시잖아요. 이 모양을 그대로 살릴 거예요. 이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포켓을 만들어 줄 건데요. 여기 꺾어지는 이 지점은 바느질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바느질이 되면 이 부분이 꺾어지질 않기 때문에 이 꺾어지는 이 중심 부분은
시접을 바느질 하지 않고 포인트에서 포인트까지만 연결을 해줄 거예요. 여기에 이 산 모양을 예쁘게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기 이 지점은 지금 손끝으로 가리키고 있는 이 지점은 바느질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시침핀으로 연결을 할 때는요, 앞서 연결했던 블럭들이 연결되어졌던 그 시접 부분을 맞춰서 그 포인트 지점을 맞춰서 연결을 해주면 간격을 맞춰서 시침핀을 꽂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느질은 포인트 지점부터 시작해서 역시 첫 담은 박음질로 처리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바느질은 이후의 바느질은 진행 방향으로 홈질로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시접이 모이는 부분은 반박음질로 하셔도 되고 가능하다면 홈질로 진행하셔도 무관합니다. 바느질하는 방법은 앞서 진행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이에요. 영상을 쭉 보시면서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블럭들을 연결을 해서 하나의 또 큰 블럭으로 완성을 해주었어요. 남아있는 나머지의 긴 블럭들도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앞서 진행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하나의 블럭들을 연결을 해서 큰 하나의 패턴으로 완성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